네, 반갑습니다. 수령역의 선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삼각함수 들어갑니다. 페이지 25페이지고요. 이 삼각함수가 끝나면 이제 반이 지나가게 되네요. 네, 삼각함수 뒤에부터는 약간 좀 만만하지는 않는데 약간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삼각함수까지 조금 내용량이 좀 많았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파트가 약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 삼각함수 하면 아직까지도 막 토라는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막 삼각함수 하면 뭐 머리가 뭐 복잡합니다. 삼각함수가 뭐냐 하면 뭐 그래프 막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틀린 건 아닌데 자, 그런 이야기까지도 오늘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자, 역시 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고생하면 되죠. 올 한 해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 들어가는데, 처음에 삼각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중학교 3학년 때든가요? 아마 배운 삼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갑시다. 왜 삼각함수 하는데 삼각비를 하나요? 삼각비를 알아야 삼각함수를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알게 됩니다. 저절로. 자, 일단 삼각비. 비를 쓰네. 비. 무슨? 닮은 비죠. 닮은 비입니다. 그러면 삼각 닮은 비?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먼지를 봅시다. 자, 이건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내가 지금 직각삼각형 한 개 그리는데 이렇게 하나 더 수선 내리면 여기 직각삼각형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그러면 우리는 두 닮은 도형의 닮은 비를 뭐라고 정의한다고 알고 있어요? 두 닮은 도형에 대응하는 변 길이 비를 닮은 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A라고 했다면 큰 삼각형에서 요놈에 대응하는 작은 삼각형에서는 빗변이 얘니까 그러면 이게 대응변이 되죠. 그러면 두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는 A 대 A' 이렇게 되는 말이지. 그 다음 요걸 B라고 할까?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변은 B'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하고 닮은 B는 A 대 A', B 대 B'. 이 두 개는 동일해야 되겠지. A 대 A'나 B 대 B'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닮았으니까. 닮은 B는 같아야 되지.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양우양 곱해버리면 A, B''는 A, B 이렇게 적어도 되나? 그 다음 이건 A분의 A''는 B분의 B'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여기 내용 곱해보세요. A, B, A, B' A, B, B, A, B' 똑같죠? 이런 게 나온다요. 이런 거. 다 똑같은 이야기죠. 뭐 이렇게 나야, 이렇게 나, 이렇게 나. 자, 뭘 삼각비라고 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도형이에요, 도형. 어떤 도형이냐면 이런 직각삼각형에 관한 이야기지. 여기 닮은 직각삼각형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 이 닮은 두 직각삼각형의 대응하는 변 길이 비, 줄여서 닮은 비를 삼각비라 정의합니다. 닮은 직각삼각형의 직각삼각형 한글로 쓸까? 의 닮은 비를 줄여서 삼각비라고 한다. 근데 보통은 얘를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한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한개 직각삼각형. 이때 내가 이 각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 이 각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 각 마주보는 거 있죠? 이 변이죠. 각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높이라고 부릅니다. 높이. 그 다음 여기 직각 마주보는 거 있지? 직각. 이거 보이나? 직각 마주보는 변 있죠? 어느 변이냐면 이 변이죠. 이 변. 이 변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빗변도 아니고 높이도 아닌 거 있지? 이거지, 이거. 이것은 밑변 또는 아랫변이라고 정의해.
이렇게. 자, 직각삼각형. 한 개 직각삼각형 변이 몇 개냐, 그럼? 밑변도 있고, 높이변도 있고, 아랫변도 있다. 그럼 변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3개. 이 3개 중 어느 2개의 길이 B. 예컨대 이 두 놈의 길이 B, 또는 이 두 놈의 길이 B, 또는 이 두 놈의 길이 B. 이런 것을 삼각비라고도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한 직각삼각형에서, 한 직각삼각형. 이것도 상글로 쓰자. 한 직각삼각형의 에서 변이 몇 개가 있니? 직각삼각형, 삼각형이니까 변이 3개가 있지. 그 3개의 변 중에 어느 두 변을 잡아요. 한 직각삼각형에서 어느 두 변을 잡습니다. 어느 두 변의 길이 B를 줄여서 삼각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닮은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그 직각삼각형, 닮은 직각삼각형의 대응변 길이 B를 닮은 B라고 정의하고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삼각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도 있겠고 여기에 여러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을 수 있지. 또는 한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을 수 있으면 그 한 개의 직각삼각형에 변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 3개. 이 3개의 변 중 어느 두 변 사이의 길이 B, 어느 두 변. 한 직각삼각형에서는 변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변의 길이 B를 우리는 줄여서 삼각비라고 정의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하는데요? 나도 몰라. 데피니션,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라고 해요, 정의. 이렇게 하자는 약속이야,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해야 돼 있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개의 삼각비가 나올 건지를 한번 봅시다. 한 개 갖고 이야기해 볼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변이 3개가 있네. 그러면 3변 가지고 어느 두 변을 잡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분모에 깔 거 하나 만들고 분자에 하나 깔 거 만들면 되잖아. 변은 몇 개가 있어? 변은 3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 변이 있잖아. 보이나? 3개 변. 여기에 나는 한 개 변은 여기 깔고 한 개 변은 여기 깔래요. 그러면 변 3개를 여기 배치하는 방법수를 생각하자. 즉 이런 B를 만드는 방법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 3개에서 2개 뽑아갖고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데 예컨대 여기에 빗변 넣고 여기에 아랫변 넣었다. 이거하고 여기에 아랫변 넣고 여기에 빗변 넣었다. 그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3개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서로 다른 3개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서 만든 순열이지. 왜? 빗변, 아랫변 쓴 거하고 아랫변, 빗변 쓴 건 다르니까 순서 있게 나열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열이죠, 순열. 뭐라고? 서로 다른 3개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서 만든 순열입니다. 따라서 3P2. 이 계산하면 얼마? 6가지. 그러니까 한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길이 B는, 즉 삼각비는 몇 개가 있다고요? 6가지가 있겠네요, 6가지. 그리고 이건 다 알죠? 이 6가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그냥 수포자 아니면 이름은 다 들어봤잖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 그 역수. 좀 어려운 이야기지. 수리나형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지? 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 탄젠트 역수를 코탄젠트.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다 알고 있던데, 현장에서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수리나형 치는 학생들도, 수리가형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맞나? 자, 6가지의 삼각비가 얻어지더라. 그 중에, 여기 교재는 수리가형, 나형 다 공통으로 하는 거니까, 딱 3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이건 조금 이따가. 한 개 직각상에서 빗변에 대한 높이 B, 또 빗변에 대한 아랫변 길이 B, 그 다음 아랫변 길이에 대한 높이 B. 선생님 6개인데요. 요거 뒤집으면 높이에 대한 빗변 B, 요거 뒤집으면 아랫변에 대한 빗변 B, 요거 뒤집으면 높이에 대한 아랫변 B. 그래서 6개 나오잖아.
요 3개 깔고 뒤집으면 3개 더 있으니까 6개가 되겠지. 예. 자, 그 6개를 삼각비라고 하는데 특히 이 빗변에 대한 높이비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각에 대한 사인이라 정의합니다. 사인, 세타. 기울은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빗변에 대한 아랫변. 이것은 저 각에 대한 코사인이라 정의하고 기울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 아랫변 길이에 대한 높이비. 이것은 저 각에 대한 탄젠트라고 정의하고 기호로 이렇게 적어. 사인이라는 말뜻, 코사인이라는 말뜻, 탄젠트라는 말뜻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죠.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이 탄젠트는 접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할 때 우리는 네 탄젠트 세타 하잖아, 그지? 네. 네, 접선이라는 상황이 탄젠트라고 하는 의미가 접선이라는 상황이야. 네. 그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의 파트는 정의대로 꼬장꼬장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건 약속이니까. 오케이. 정의입니다. 정의. 이해나? 자, 특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리도 좋은데 반드시 정의가 이렇게 말로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면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여기 3, 여기 4, 여기 5 이렇게 하자. 자, 이 각이 세타야. 야, 사인 세타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이걸 학생들이 이거 돌리더라. 이거를 이렇게 싹 돌려갖고 이게 세타야. 빗변은 5야. 그럼 이거 3이야. 이거 4야. 그럼 사인 네? 뭐 이렇게 하던가. 네, 그래서 5분의 3이에요. 그럼 코사인이 뭐니? 이렇게 하면 얘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코사인이야. 그 다음 탄젠트가 뭐니? 이렇게 하면 탄젠트 이렇게 하면 4분의 3이야. 그렇게 학생들이 익히고 있더라고요. 물론 틀린 건 아닌데요.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중학생들이 하는 거고 참 잘 모르는 학생들 위해서 뭐 요령 1 익히는 거죠. 사인은 이렇다, 코사인은 이렇다, 탄젠트는 이렇다.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이렇게 하려면 귀찮지 않냐? 난 좀 귀찮던데 귀찮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또 고등학교 3학년 아닙니까? 그죠? 네. 유치하게 이렇게 중학생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정의 그대로 보장하게 1차원. 그럼 어떻게 하는데? 사인의 정의가 뭔데? 빗변에 대한 높이 비하냐? 그럼 뭘 빗변이라 하니? 직각 마주 보는 게 빗변이지. 그러면 빗변이 5예요. 이게 빗변이다. 뭘 높이라 하더라? 각 마주 보는 게 높이라 했잖아. 그럼 뭐가 높이가 돼? 내가 측정하던 각이 이거죠. 이거 마주 보는 변이 높이에요. 얘가 높이입니다. 그럼 저 4가 있는 이 변은 뭐야? 아랫변이죠. 자, 사인은 어떻게 정의해? 빗변에 대한 높이비 이렇게 정의하잖아. 코사인은 빗변에 대한 아랫변 길이비 이렇게 정의하고 탄젠트 세타는 아랫변 길이에 대한 높이비 이렇게 정의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한글로 읽으면 헷갈릴 거 없잖아요. 정의는 익히셔야 되고 당연히 오케이. 네. 정확하게 합시다. 정확하게. 네. 좀 유치하지만 연습해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개 직각삼각형이 이래. 그러면 닮은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하냐? 여기 다시 좀 볼까요? 자, 하나 더 추가하면 이거 하나 더 추가합시다. 이게 C면 이게 C-라고 하자. 그러면 C 대 C-도 똑같이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얻어냈는데 이거 보니까 이 A하고 A-, B하고 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이거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이렇게 바꿔도 되지? 맞나? 내향우양 곱길과는 여기 내향우양 곱길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도 돼.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A가 누구냐면 큰 삼각형의 빗변이죠. 요 B는요. 큰 삼각형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이 세타 마주보는 게 뭐야? B- 또는 B죠. 그럼 세타 마주보는 걸 우리는 뭘 한다고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라고 한단 말이야. 높이.
그러면 이게 뭐나? 빗변. 이건 높이네. 그럼 뭐네? 사인 세타단 말이지. 이거는 이게 빗변이고 이게 높이지. 저 삼각형에선. 그럼 이건 뭐야? 빗변에 대한 높이비. 저 작은 삼각형의 사인 세타 값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에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예요. 여러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면 이 값들은 어차피 다 같을 거란 말이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 여기에 몇 개를 더 만들어도 같잖아. 몇 개를 더 만들어도 같단 말이에요. 이겠습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비가 나오는데 그 똑같은 것을 여러 개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간단하게 적는 어떤 방법을 하나 생각했다라는 소리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뭐라 했냐면 사인 세타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인 세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얘나 얘를 이렇게 적으려면 그 정의는 이렇게 갑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고? 정리를 잘 하시라. 자, 어쨌든 여러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닮은 직각삼각형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닮은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닮은 직각삼각형의 대응변 길이를 찾아요. 그 대응변 길이비를 우리는 줄여서 삼각비라고 한다. 또는 한개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각에 대한 높이, 빗변, 아랫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빗변에 대한 높이비를, 빗변에 대한 아랫변 비를, 그 다음 아랫변 길이에 대한 높이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 정의 파트니까 꼭 익히고 있어야 돼. 오케이. 네. 연습 하나 해보면 다음 같은 상황.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 도형은 여기 직각이야. 그 다음부터 여기 수선 내렸어.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 몇 개 있어? 몇 개? 2개? 3개죠, 3개. 큰 거 하나? 보이나? 요렇게 노란색 큰 거 있지? 그 다음 빨간색 이거 있지? 얘도 직각삼각형 아니야? 그 다음 여기 파란 거 이런 거 있지? 보여? 직각삼각형이 3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개는 전부 다 닮았지? 왜 닮았어? 이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죠. 기계 직각은 다 가지고 있네. 어느 삼각형에서 직각은 다 가지고 있네. 나 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요게 세타면은요, 이 각은 몰라. 근데 x하고 세타를 2개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 90도니까. 그럼 여기도 x겠고, 그럼 여기가 세타겠네. 각이 다 같잖아. 각이 같은 삼각형들이니까 AA 닮음 해서 닮았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돼? 여기 닮은 직각삼각형이 3개가 있으니까 뭘 떠올려야 돼? 삼각비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삼각비.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길이를 A라고 하자. 이 길이를 B라고 하자. 이 길이를 C라고 하자. 이 길이를 D라고 하자. 이 길이를 H라고 하자. 그러면 노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 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 불러봐. 코사인 세타 정의 어떻게 된다고? 한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대한 아랫변 길이 B지. 그럼 빗변이 얘니까 C 플러스 D. 노란색 삼각형이다. 큰 삼각형. 아랫변은요. 세타 마주보는 게 높이라며. 그럼 얘가 아랫변이겠지. 이래야 되겠네. 자, 빨간색 직각삼각형. 이거 보이나? 빨간색 직각삼각형. 여기서 코사인 세타 불러봐. 빗변이 A요. 아랫변이 C죠. 이거 정리해보세요. A 제곱은 C 곱하기 C 플러스 D 라는 게 나오네. 이게 뭐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뭐 2학년 때인가 아마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교과 과정을 지금 많이 까먹어가지고.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어쨌든 중학교 때 두드려 맞으면서 이거 외웠지. 그 원리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 없잖아. 그냥 삼각비 적용하면 되죠. 삼각비.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세타도 해볼까? 자, 노란색 큰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불러봐. 각 마주보는 게 높이랬잖아. 그러면 이게 빗변이니까 C 더하기 D분의 뭐가 돼? B가 되죠. 이번에는 파란색 요 작은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불러봐. 빗변이 얘고 높이가 D죠. B분의 D지.
그럼 내하고 곱하니까 뭐가 되냐면 b제곱은 d 곱하기 c 플러스 d 이렇게 되지. 이런 결론이 얻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도형에서 얘는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나? 자, 그 다음에 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 여기에 이런 삼각비들이 코사인 세타라는 삼각비, 사인 세타는 삼각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직각삼각형의, 닮은 직각삼각형의 대응변 길이비, 그걸 줄여서 삼각비라고 한다. 또는 한개 직각삼각형에서 어느 두 변 사이의 길이비를 삼각비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거요. 좀 확장해볼까? 개념 확장. 예, 이 삼각비하고는 조금 상관은 조금은 있지. 조금은 있는데 요거 뭐 제곱은 뭐 곱하기 뭐네. 뭐 제곱은 뭐 곱하기 뭐네.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가운데 양 제곱은 앞에 양 곱하기 뒤에 양. 뭐 등비수요. 여기 C가 있어요. 그 다음 A가 있어요. C 더하기 D가 있어요. 이 세 순서로 등비수열. GP 이라면 등비수열. 그러면 이 세 수 사이의 관계가 이렇지. B. 여기도 B라는 걸 쓰고 있네. B. 등비수열. 무슨 수열을 등비수열이라지? 이웃한 두 항의 B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하잖아. 왜 여기도 닮은 B가 적용이 돼? 그러니까 삼각비, 닮은 B, 등비수열 이거는요 묶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라는 소리예요. 언제든지 같이 묶어서 출제해야 될 수 있는 파트지. 그 다음 무한등비 급수, 이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오는 게, 닮은 도형들이 잔뜩 나오는 무한등비 급수 아닙니까? 아시겠나? 따로따로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엮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은 계층적 학문이지 앞에 거 빼서 뒤에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앞에 게 무너지면 뒤에 게 안 되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잘 다져야 돼. 앞에 걸 다져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져요. 결국에 막힌다는 거지. 결국에. 그 정도는 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 강의 듣는 목적이, 또 이 강의를 내가 해주는 목적이 바로 그런 이유죠. 수학기초 아닙니까? 이게 내 강의를 듣기 위한. 자, 이해했습니까? 자, 여러분 좀 지울게요. 이해했죠? 빨리 필기해 두시고. 지운다? 네. 자, 삼각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각비에 대해서. 이제 삼각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자, 삼각비들 사이의 관계야.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중학교 수준에서. 4번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만나는 점에서 수선하고, 이건 접선적 상황이야. 여기도 보면 삼각형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요렇게, 요렇게. 직각삼각형 2개 있다.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호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1이에요. 나는 이 각을 X라고 할게. 이 각을 Y라고 할게. 그러면 X하고 Y를 더하면 얼마니? 90도죠? 네. 자, 이때, Y는 조금 이따 갈까? 그러면 이 길이도 1 아닙니까? 이 길이도 1이에요. 이 길이도 1이다. 반지름 길이니까. 자, 그러면 요게 누구냐면은, 요게 누구냐면 X에 대해서 마주보는 높이니까. 뭔가 냄새가 있죠. 직각 마중의 빗변 1로 고정되어 있네. 그러면 sin X는 1분의 2니까 이 길이가 뭐가 돼? 바로 sin X가 되죠. 이 길이는 cosine X지. 맞나? 길이가 sin X, cosine X 이런 삼각비로 표현이 돼버리네.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 길이도 측정을 미리 해놓자. 이 길이는요, 여기 역시 각 마주보는 거니까 높이기는 한데 내가 요 빗변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아랫변을 쓸 거야. 1이라는 아랫변. 그러면 요것분의 요게 여러분의 탄젠트 X 아니야. 그러면 이 길이가 바로 탄젠트 X가 되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했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관계가 하나 나오네. 삼각비 사이의 관계인데 이 탄젠트 X를 뭐라고 정했더라? 탄젠트 X. 한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뭐라고 정했더라? 아랫변에 대한 높이 B 아닙니까? 그러면 아랫변이 요 작은 삼각형 코사인이고 높이가 sin X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게 뭐하고 같냐면 탄젠트 x하고 같겠네요 라는 거야. 또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으므로 요놈분의 요놈은 요놈분의 요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1분에는 적을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삼각비 사이 관계식이 얻어진다. 예,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 그지? 수포자들 외에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예,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론, 선생님,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얘 제곱 따기 얘 제곱은 얘 제곱이 있네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은 이 x를 일반가학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내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자, 이 각을 나는 y라고 할게. 그러면 이 각이 돼서 이 각 마주보는 게 높이니까 이 높이는 빗변분의 높이가 sin y죠. 근데 빗변이 1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 sin y가 되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sin y하고 cosine x가 똑같네. 그 다음 요 길이는 y에 대해서 아랫변이지. 얘가 높이니까 얘가 아랫변이죠. 그러면 1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 y니까 이게 바로 코사인 y가 돼버려요. 이 길이가. 그러면 사인 x하고 코사인 y가 똑같네. 아하, 그렇구나. x하고 y. 이 두 개를 더하면 90도죠. 이렇게 되는 두 개의 각을 여각관계랍니다. 여각관계. 남은 각이란 소리예요. 자, 20도의 여각은 70도란 소리예요. 30도의 여각은 60도, 70도의 여각은 20도, 80도의 여각은 10도. 이렇다는 소리야. 여각관계이면 코사인 x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사인 y로 바꿀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 사인 x는 코사인 y로 바꿀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70도는 사인 20도야. 사인 70도는요? 코사인 20도야. 두 각, 여기는 x와 y를 대해서 90도면 코사인하고 사인은 뒤바꿔 적을 수 있죠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혹시 모르시는 분은 지금 익히셔야 됩니다. 이 여각관계는 상당히 자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y면 이것도 y잖아요. 동의각이니까. 그러면 여기 얻어지는 요 y의 탄젠트 값을 요 삼각형에서 생각하자. 탄젠트 y는 아랫변에 대한 높이비니까 탄젠트 x분의 이 길이가 얼마? 1이잖아, 1. 따라서 탄젠트 y를 큰 삼각형에서 생각하면 요런 분의 요놈이죠. 탄젠트 y는 탄젠트 x분의 1이네. 탄젠트 y는 탄젠트 x분의 1이네. 저 그림상. 그럼 따라서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y는 얼마가 돼? 탄젠트 y 얼마가 돼? 1이 되죠. 그러니까 탄젠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역수입니다라는 거죠. 역수. 근데 탄젠트 70도는 탄젠트 20도의 역수야. 그 다음 탄젠트 30도는요. 탄젠트 60도의 역수가 된다는 말이지. 탄젠트 45도는 탄젠트 45도의 역수니까. 오케이? 네. 자, 뭐 그렇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관계 이해했습니까? 요 두 개는 꼭 익힙시다. 얘하고 여각관계에 관한 이야기 꼭 익힙시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요까지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깊었나요? 예, 이렇게 깊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제 확장되는 것이 상하함수로 들어가는데, 상하함수 들어가기 전에 또 고쳐야 되는 게 있어. 참 상하함수 들어가기 힘들다. 상하함수 들어가려면 두 개를 고쳐야 돼. 삼각비도 고쳐야 되고 호도법도 고쳐야 돼. 그럼 호도법은 이건 또 왜 합니까? 일단 호도법의 말뜻을 알아야죠. 들어봤지? 호도법이라면 뭐 호두깎이 인형 뭐 그런 거 생각하고 호도나무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전혀 상관없이 그런 거 하고 호도법 뭘 호도법이라냐? 뭘 호도법이라고 하지요? 호의 길이를 각으로 나타내는 거지 각. 뭐 풀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호의 길이를 호가 뭔지를 알죠? 원의 일부분. 이렇게 원이 있어, 원.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부채꼴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걸 호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길이는 측정이 가능할 거니까 이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실을 여기 묶어갖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쭉 펼치면 이렇게 되겠고 그 자대고 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잖아. 이거 측정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호의 길이를 여기 각이 있는데 각으로 나타내는 방법. 네, 이걸 호도법이랍니다. 호의 길이를 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호의 길이를 각, 한자로 쓰면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호의 길이를 각도자입니다. 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줄여서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호도법을 도대체 왜 하는데요? 예, 문제가 이제 되는 상황이 있어. 무슨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냐면 이런 상황이 있지. 30도라는 거 있잖아. 30도. 네, 30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30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30도 하면 대충 요 수평선에 대해서 한 요 정도 올라가 있겠네요. 한 요 정도? 네, 여기 한 30도겠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 또 일상에서 우리는 360 분법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360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이걸 360등분 하는 거지. 막 360등분. 원을 360등분. 보통은 60분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 360등분 했을 때 이 한계각을 1도라고 하고 이 1도를 30개 모으면 30도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야 이게 360등분을 했어. 이게 그 그림이고 내가 이거는 6등분, 5등분 했다 할까? 자, 이 원을 이렇게 5개로 쪼갰어요. 피자 쪼개듯이. 네, 맛있는 피자 쪼개듯이 5등분 했다. 그러면 이때 1도하고는 같겠냐? 1도하고 1도가 같겠냐? 안 같지? 그러면 5등분 했을 때 30도라고 하는 건 좀 표현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5등분 했을 때 30도의 의미하고 360등분 했을 때 30도 의미가 같겠어? 안 같잖아. 그 다음 또 1800등분 1080등분? 아니 1800등분 1800등분을 했을 때 1도하고 360등분 했을 때 1도하고 같겠습니까? 안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0도하고 여기서 30도가 같게요? 안 같죠? 안 같다고. 절대로 안 같으니까 이 30도라고 하는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얘는 모호한 개념입니다. 즉 모호한 거예요. 모호한 거. 모호한 거니까 얘는 함수에서 독립변수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함수가 뭐였지? 제 1장에서 이야기했었죠. 어떤 값이 하나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 오직 하나 있어야 되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가 정해지면 돼. 하나씩. 근데 독립변수가 정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애매한 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독립변수가 애매하면 우리는 그걸 함수로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매한 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놈에 대응되는 값을 생각할 겁니까? 걔가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이해했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함수를 이야기를 할 건데, 함수를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독립변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 근데 이 30도라고 하는 얘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여기서 30도하고 여기서 30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데 예에 의해서 정의되는 함수를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나? 얘를 독립변수로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독립변수 한 개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 그것 때문에 나온 게 호도법이라는 거야. 독립변수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독립변수 중에 우리가 함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실수거든. 실수는 어떤 실수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으니까. 맞죠? 야, 5라는 실수는 유일하게 하나 있잖아. 유일. 얘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고 얘는 정해져 있잖아요. 아시겠지? 그럼 길이라고 하는 거. 이건 실수로 대체할 수 있죠. 물론 양의 실수이긴 하지만, 0 아니면 양의 실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있나? 우리가 쓰는 30도, 60도, 45도 이런 거는 애매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함수에서 쓸 수가 없는 독립변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독립변수를 실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을 실수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작업이 호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을, 여기 있는 이 각을 실수로 바꿔버리는, 즉 길이로 바꿔버리는 거. 그럼 어떤 길이? 호의 길이로 바꿔버리는 거. 이걸 호도법이라고 해요. 오케이.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호도법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 정의. 역시 하겠습니다. 정의는요. 물론 의문 다시는 건 좋은데 이건 의문을 다른 게 아니고 약속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따라가야 돼. 태클 걸면 안 돼. 이건. 여기 길이가 있는데 하필 이 길이가 이 반지름 길이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 길이가 R일 수도 있잖아. 자, 이때 이것을 1단위라고 하자. 1단위. 우리는 1호도 혹은 1라디안 이렇게도 쓰죠. 호도라고도 있습니다. 라디안, 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정의하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반지름 길이만큼 호의 길이를 쭉 생각했을 때 그때 중심각을 1단위 혹은 1호도 혹은 1라디안이라 정의하자. 그렇다면 이 정의에 입각해서 정의에 입각해서 여기서 R만큼 더 갔어. R만큼 더 갔어. 그럼 생각해봐. 요건 몇 라디안 될까? 호의 길이가 얼마가 돼? 2R 되잖아. 그럼 이건 몇 라디안 되겠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똑같을 거니까. 몇 라디안? 2라디안 되겠지. 맞나? 그 다음 또 해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0.5라디안 갔어. 아니 0.5R 갔어. 쏘리. 여기 호의 길이가 0.5R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얼마야? 1.5R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얻어지는 이 중심각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냐? 1.5라디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L이 뭐라고? 호의 길이. 이때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까? 이 둘 사이에는 함수적 관계가 있네. L이 만약에 R이야. L이 R이야. 그럼 이때는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만약에 호의 길이가 2R이었어. 2R이었어. 그럼 이때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1.5R이야. 1.5R. 그럼 이거 얼마라고? 1.5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는 라디안 이렇게 된단 말이지. 라디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잖아. 뭐 무슨 관계냐. 여기 R 떼면 되지. R. 그럼 어떻게 R을 뗄까? 이러면 되겠네. 세타는 L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R을 떼버리면 되잖아. 요 곱하기 R이라고 돼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L이 붙어있는 R은 얘하고 약분돼서 없어지면 앞에 있는 숫자만 넣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얘를 호도라고 해요. 호도법. 뭐라고? 이거 각하냐, 각. 이 뭔데? 호의 길이. R은 반지름이죠. 반지름도 실수지. 실수분의 실수는 실수일 거니까. 맞나? 따라서 중심각은 호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호도법이에요. 아시겠나? 그래서 호도법의 정의는 중심각을 뭐로? 호의 길이로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호도법이고,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어? 실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각이. 아시겠나? 각이 실수로 바뀌는 거지, 실수. 이해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파이 이렇게 하잖아.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게 여기서 탄생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탄생됐는지 봅시다. 이건 지워도 되지? 이건 부터 적으라. 적을 사람은 지웁니다. 그렇다면 좀 중간생략을 확 해버리는데 중간생략 획 해버리고 우리는 결론만 좀 얻어내니까 이렇게 수학과 관련성 못하나요? 그건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 바퀴 돌린 게 2파이R, 원주 길이가 2파이, 즉 호의 길이가 2파이R인 건 알죠? 사실은 이게 좀 어거지기는 합니다만, 내가 중간을 확 생략했어요. 그러면 이때 중심각은 뭐냐면 2파이가 되지. 왜? 이 둘 사이는 관계가 이런 관계니까 여기서 R을 제외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호의 길이가 파이 R이면 이건 파이가 되죠. 근데 이게 파이 R일 듯 한다면 이 파이 R이 나타낸 것은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에 호의 길이가 파이 R 되는 부분은 요거죠. 요거.
이 파이라면 한 바퀴 도는 거니까 360도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반호잖아요, 반호. 그러면 이 중심각은 얼마? 360분법으로 하면 180도죠. 180도. 그래서 360분법 혹은 줄여서 60분법이라고도 하지. 에서는 얘의 매칭이 뭐가 돼? 18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면 돼요. 2분의 파이라는 라디안이 있어. 중심각이 2분의 파이요. 그러면 거기에 매칭되는 60분법 각은 90도겠지. 왜? 반이니까 반 이렇게 주면 되잖아.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도는요?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45도는요? 얘를 라디안으로 고치면 뭐하고 매칭되냐? 45도는 90도의 반이니까 요놈의 반하면 4분의 파이죠. 그럼 120도는요? 60도 2배 아니야? 그럼 얘 2배 하니까 3분의 2파이에 매칭되겠지. 오케이.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었습니다. 라는 소리다. 오케이? 네. 자, 호도를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상하함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상하함수. 그럼 상하함수를 하려면 다루는 독립변수가 모환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여기는 실수, 물론 R로 나눕니다. 그러면 실수분의 실수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 세타가 실수가 되죠. 유일하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독립변수로 쓸 겁니다라는 거야. 함수에서.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함수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참고로 이왕에 부채꼴이 나왔으니까 이건 참고로 중심각이 세타고 반지름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일 때 이 세수 사이에는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L은 R 세타겠지. 여기서 얻어지는 거야. 그 다음 이 면적을 S라고 하자. 그럼 이 S라는 면적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얘가 얻어지는 거, 이건 비례식을 쓰면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R 세타가 바로 L이기 때문에 2분의 1 RL 이렇게도 얻어지죠. 자, 자주수는 부채꼴에서 얻어지는 공식이니까 꼭 쓰시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여기서 세타 이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몇 도 몇 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뭐를 읽어야 돼? 호도를 읽어야 돼. 호도로 반드시. 단 여기서 세타는 호도입니다. 즉 라디안 값이에요. 60도 이렇게 나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3분의 파이. 30도 나 있으면 6분의 파이. 그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길이로 표현해야 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삼각함수다.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들어가기 혹시 힘들죠? 자, 이제 들어가는 게 삼각함수. 미안, 내가 목이 좀 말라서. 스멜. 자,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뭐냐? 결론은 조금 이따 내리고. 자, 내가 원을 한 개를 생각을 했는데, 특별하게, 내가 스몰 xy라고 하지 않고 라지 xy 좌표 평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이 원위에 점이 있을 거예요. 점. 이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고, 그걸 P라고 하자. 그럼 얘는 라지 x, 라지 y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 라지 x하고 라지 y 사이에는 라지 xy 좌표 평면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죠. 이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 관계식이 혹은 자치의 방정식이 이렇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지? 자, 좌표평면에 동점을 이렇게 수평 요소와 수직 요소 이렇게 나타낸 걸 데카르트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데카르트 직교좌표. 그런데 이제는 뭔가 좀 다른 걸 쓸 거야. 어떤 걸 쓸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측정할 수 있죠. 얼마냐면 이게 R이에요. 반지름 길이. 그 다음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이지. 이 양의 방향하고 이 OP 짝대기,
얘가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각은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다. 이렇게 읽은 이 각을 스몰 x라고 할게. 그럼 내가 왜 라지 x라 적었는지 이해가 가나? 이해가죠? 이 라지 x는 뭔데? 수직선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 실수죠. 근데 이 스몰 x는 실수기는 실수인데 이건 뭘 나타내는 거야? 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지 x하고 여기 스몰 x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 맞나? 다른 이야기야? 다른 이야기? 혼동하지 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수선발을 떨어뜨릴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 얻어지는 뭐가 보이네? 뭐가 보이지? 직각삼각형 보이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보인다. 그럼 봐. 직각삼각형 하나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 한 개 직각삼각형에 세 변이 있는데 그 세 변 중 어느 두 변 사이 길이비를 우리는 뭐라 하더라? 줄여서 삼각비라고 했잖아. 그러면 봐. 여기에 x가 하나 정해졌어. 물론 이 x는 호도법으로 읽은 각이어야 되죠? 맞나? 이건 실수해야 돼. 몇 도 몇 도 하면 돼. 이 스몰 x가 호도로 읽은 놈, 즉 실수값인데 이 스몰 x는 각이 얘가 하나 딱 정해지면 전피가 스톱하죠. 다시 얘가 30도 정도 된 거, 즉 6분의 파이 정도 돼. 그러면 전피가 어디쯤 있냐면 한 요 정도 있겠네. 근데 이 x가 3분의 파이 정도, 즉 60도 정도 되면 전피가 어디냐면 여기에 스톱하죠. 그러니까 x가 하나 정해지면 전피가 유일하게 하나 정해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좀 더 분석해보면 얘는 이미 정해져 있지. 반지름 길이 R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결국에 뭐가 정해지게 되냐면 x가 하나 정해지면, 각이 하나 정해지면 전피가 정해진다는 소리는 얘하고 얘가 유일하게 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놈이 하나 정해지면 따라 정해지는 게 하나 있으니까, 요놈이 하나 정해지면 따라 정해지는 게 하나 있으니까 함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함수가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자, x가 하나 정해졌어. 이건 뭐라고? 각이야가. 그러니까 x가 하나 정해지면 여기서 뭐가 정의될 수 있냐면 지금 이 그림상 1, 4분면에 있다면 이게 라지 x고 높이가 라지 y죠. r은 이미 정해졌고 라지 x가 유일하게 정해질 거니까 x가 하나 정해지면, 각이 하나 정해지면 얘는 이미 정해진 거야. 얘가 유일하게 하나 정해지고 얘도 유일하게 하나 정해지니까 요 b 값도 유일하게 하나 정해지겠지. 그러면 이런 함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였더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대한 아랫변 길이비지. 빗변에 대한 아랫변 길이비. 그럼 이 뭐네? 한 개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x라는 삼각비잖아요. 이건 삼각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각이 하나 정해지면 삼각비가 하나 정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지. 그럼 그런 함수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 함수를 코사인 함수라고 하고 함수의 표기법에 의해서 기호로 fx는 괄호 x라고 해서 이렇게 적지. 이렇게 적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게 코사인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코사인 함수.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각이 하나 정해지면 r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얘도 유일하게 하나 정할 수 있겠지. r은 이미 정해졌어. 그러면 y가 유일하게 하나 정해질 거니까, 높이가.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대한 높이비를 뭐라 하더라? 빗변에 대한 높이비를 이 각의 사인이라고 정의하잖아. 그럼 보세요. 각이 하나 정해지면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인, 길이 비인 사인이라고 하는 삼각비가 유일하게 하나 정해지게 되죠. 그럼 그런 함수를 하나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는 사인 함수라고 기호로 이렇게 적는다는 소리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게 삼각 함수입니다. 자, 하나 더 있죠, 그럼. 물론 역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그건 생각하지 않으니까 x가 하나 정해지면 이 좌표가 유일하게 하나 정해지니까 라지 x분의 라지 y라는 이 길이비도 유일하게 하나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 개 직각삼각형 아랫변 길이에 대한 높이비니까 탄젠트 x지. 그럼 이런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기호로 이렇게 적고 뭐라고 한다고? 탄젠트 함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국 이런 거야. 삼각함수는 어떤 게 하나 정해지면 거기에 대응되는 삼각비가 유일하게 하나씩 정해지니까 삼각비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걸 줄여서 삼각함수랍니다. 뭐라고? 각이 하나 정해지면 삼각비가 유일하게 하나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근데 정해져? 원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원에서 x축 수선발을 떨어뜨린 직각삼각형이 하나 정해지는 거니까. 아시겠나?
그렇게 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 그렇게 해서 삼각함수라고 해도 되는데, 실제로 쓰임새는 이겁니다. 이제 극좌표, 폴라 코오디네이트,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 이거 보면요. R분의 X가 코사인 X니까 이 라지 X는 R 코사인 X 곱하면 되지. 라지 Y는 R 사인 X 곱하면 돼요. 이게 뭐? R 곱하기 코사인 X. 이게 뭐? R 곱하기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지. 심지어는 이걸 이렇게 적어. R, 스몰 x 이렇게 적어. 이건 무슨 말인데요? 이게 극좌표야. 대학 가면 배우는 거고, 이 표기법은. 고등학교는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면 결국에 봐. 여기는 x좌표, 원위에 있는 x좌표, 수평에 대한 x좌표는 뭐하고 관계 있냐? 코사인 함수하고 관계 있단 말이지. 얘는요, 사인 함수하고 관계 있네. 근데 이 좌표를 나타내는 요소를 봐봐. 반지름과 이 x, 반지름과 이 스몰 x라는 각이죠. 특히 요 시초선에서 읽은 이 각, 이걸 우리는 편각이라고 정의합니다. 편각. argument, 편각이라고 해, 편각.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차라리 이렇게 배우는 게 좋아. 어떻게 배우는 게 좋냐? 여기 점 P가 움직이는 점, 동점이지. 근데 X가 딱 정해지면 점이 딱 정해지고, 점이 정해지면 좌표가 정해지고, 좌표가 정해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삼각함수로. 특히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하고 관계 있어? 맞나? 반지름 길이가 특히 1이면, R이 1이면, 코사인 스몰 X, 사인 스몰 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다. 원 위에 동점 있지. 점 P 있잖아. 요 놈을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내고 있어요. 동점의 좌표를 두 가지 요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데카르트 직교 좌표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삼각함수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폴라 코오디네이트, 극좌표라고 합니다. 그럼 뭐로 표현했어? 반지름과 편각, 반지름과 편각으로 표현한 거야. 앞에는 코사인이고 뒤에는 사인이다. 앞에는 코사인, 뒤에는 사인이에요. 원위의 동점을 반지름과 편각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것을 삼각함수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삼각함수는 원위의 동점을 뭐로 표현한다고? 반지름과 편각. 이때 원위의 동점에 x좌표는 뭐하고 관계 있어? 코사인, y는 사인, 스몰 x라는 거고, 여기는 라지 x하고 헷갈리지 마라. 큰일 난다. 여기 스몰 x는 뭐야? 편각이야, 편각. 오케이. 아시겠나? 무슨 말인고?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코사인 x하고 사인 x는 그럼 그렇겠네요. 그래. 그러면 이게 삼각함수의 탄생이야. 삼각함수 탄생.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다가, 이제 삼각함수, 단위원 가지고 하는 거하고, 문제 몇 개 풀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삼각함수의 활용,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